안녕하세요. 2024년 4월 5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게 조정일 수도 있고 하락으로의 전환 시그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장 그냥 시장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렇고요. 예단을 해서 뭐 앞으로 좀 조정 후에 뭐 급상승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우선은 이제 종목별로 그 재료가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시세가 맞는다면 다시 상승해서 주가야 빠지는 거는 이제 전체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계속 강조해 왔죠. 오늘도 주식들이 많이 빠졌지만 개중에는 또 상승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럼 기사들 몇 개 좀 보고 뭐 시황 보고 뭐 종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게 오늘 기사 중에 은행 이자도 도저히 못 갚겠다. 경매가 쏟아진다. 어제 나왔던 기사죠.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대. 법원 등기 정보광장 3월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 시청 건수 5,289건. 임의경매라는 거는 그러니까 빚을 받는 저기에서 그냥 차주의 물건을 그냥 경매를 신청해 버리는 거죠. 돈을 뭐 이자를 안 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연체가 되고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판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과연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느낌상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이 어려움을 겪는 차주, 빚을 진 사람들, 차주가 늘어나는 영향이다. 그렇습니다. 4월 등기정보 간장에 따르면 3월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다대세 주택 등을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 신축 건수가 5,280건으로 전달에 비해 19.6%가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이미 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그냥 경매해버려서 어떻게라도 조금 더 그냥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 겁니다.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 없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 돈을 받는 사람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가 늦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연체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막 아파트든 뭐 집합건물, 오피스텔든 다주택자를 그냥 경매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경매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또 딴 거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프리오 AI에서 이게 이제 내년인가? 하여튼 올해인가 하여튼 상장을 하죠. AI에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비상장 회사인데요. 엔피디아 생태계 바꿀 것 같아서 NPU로 재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AI 폭발적 성장을 예견하고 창립한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 팹리스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최근 하이엔드급 AI 반도체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그죠? AI를 이제 설계해서 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가속기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뉴로모픽 같은 그런 반도체들이죠. 그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제 필요 AI사 다음 달 차세대 AI 칩을 선보인다. 이제 상장 전에 이제 주가를 펌프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엔피디아 생태계에 도전한다. 생태계에. 그래서 이제 프리오 A사는 맞춤형 저전력 NPU 신경망 처리로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장치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놨다. 그래서 박준호 대표 이제 GPU를 내연기관 차량에
NPU를 전기차에 빗대어 AI 칩 시장의 NPU 생태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NPU로 나갈 수밖에 없다. 유로모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GPU는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됐다가 AI로 활용 범위를 넓힌 범용 칩이죠. 범용 칩. 그죠? 원래 이제 그래픽용이죠. 그래픽, 게임용 그래픽. 근데 여기서 연산까지 하면서 이제 AI까지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범용, 넓게 쓰인 거죠. 근데 NPU는 처음부터 AI 연산에 특화돼 전력 소모가 적고 비용도 저렴하다. NPU는 처음부터 AI 연상의 신경망 처리 장치. 그 대신 범용 면에서는 GPU가 더 나은 거죠. 그죠? 그 다음 CPU가 더 낫고 얘는 특화된 거예요. 특화. 히리오 A사는 지난해 1세대 반도체 워브이를 양산한 데 이어 5월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 고대역폭 메모리 칩 3 NBM3를 탑재한 신형 AI 반도체 레니게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AI 반도체 중 HBM을 탑재한 것은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칩과 유사한 성능과 효율을 자랑하며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읽어보시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완결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쿠다 생태계에 독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경쟁력에 더해 그러니까 팹리스 설계의 경쟁력에 더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까지 더한 제품, 종합적인 경쟁력이 저희 NPU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종 AI 팹리스 대표 주자로서 IPO에 도전합니다. 그죠? 이제 이 칩 전쟁 계속 강조죠. 칩, 팹리스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고 AI 역시도 그대로 쭉 써드렸죠. 특화되는 그러한 가속기로 나간다.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지도 예측이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CPU, GPU, AI 가속기, 그 다음에 뉴로모픽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갈지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로모픽까지 가기도 바빠요. 아직도 유로모픽도 이제 막 상용화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딴 기사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님이 물어본 것 때문에 이걸 보면 SKC가 자체 개발 반도체 글라스 패키지 기판 2026년 세계 최초 양산 임박. 이거는 그거죠. 회로 기판 있잖아요. 이렇게 회로 꽂는 기판. 이게 플라스틱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유리로다가 하는 거예요. 유리 기판. PCB를 유리 기판으로 하는 겁니다. 유리 기판. 그래서 SKC 글라스 기판 2024년에 시생산해서 2026년 양산 준비 완료. SK 2024년부터 한계 사업 매각 및 신사업 추진 지속, AI 수요 급증에 촉발한 글라스 기판으로 하면 뭐 더 좋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여러 가지 기판, HBM 같은 것도 더 많은 기판을 쌓아 올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유리로 돼야 됩니다, 이게. 이 기판이, 이 회로를 꼽는 기판이 유리로 될수록 더 유리한데, 요거를 상용화를 SKC가 한대요. 예, 그래서 뭐 SK도 탈바꿈을 하고 있죠. 근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봄날님이 물어보셨죠? 한번 차트 볼게요. 네, 그 전에 이제 나스닥 차트 같은 거 잠깐 일봉 보시면 사실 이거 깨졌죠. 갈자리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거를 강하게 메꾸지 못한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열어놔야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여기 20일, 60일선 그죠? 그게 지금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좀 눌러줄 때도 됐긴 됐죠. 그래서 미국은 양호한 조정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에 비하면 더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한번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인데요. 일봉이 많이 깨졌죠.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저점 이렇게
거의 저점을 다 왔습니다. 그죠? 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거의. 그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심하게 빠졌죠. 미국장 비교하면 좀 심하게 빠졌죠. 이제 주봉상도 5일선이 깨졌어요. 그죠? 5일선이 평상 깨졌을 때 이제 이렇게 거버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800원은 800%포인트는 지켜야 되겠죠. 800 한 850 정도, 850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시황은 좀 안 좋죠. 차트가 뭉거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만 안 나오면 돼요.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긴 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최고가를 못 들고 빠지기 때문에 코스닥은 빠지면은 이 저점을 깬다. 저점 만약 여기서 빠져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빠질 수 있고 다시 올리면 다시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빠질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 최고가를 뚫어준다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뚫어진다면 지지가 나오면서 또 갈 수도 있는데 요거 최고가를 못 뚫어준다면 결국에는 이 저점 빠질 때는 이 저점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점을 각오하시고 있어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많이 깨지면. 자, 그러면 종목 볼게요. SKC부터. 네, SKC가 그래서 유리기판 그게 이제 핫하죠. 근데 어차피 나오는 건 2025년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의 텀이 있다. 그러면은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뭐 2025년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데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도 가격이 꽤 올라오긴 했어요. 그죠? 꽤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주봉을 보면은, 주봉을 봤을 때는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다음 주라도 이렇게 좀 빠졌다가 좀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위로 열려 있어요, 더. 위로 더 열려 있다. 좀 초에 빠져도. 근데 이제 월봉을 봤을 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월봉의 최고가와 얘가 이제 최저로 떨어졌을 때 이 가격대를 봐야 되는데, 그죠? 과연 수렴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뚫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수렴을 해서 일정 밴더 뭐 이렇게 빠지는 뭐 이런 밴더 안에 갖추게 될지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만 원까지 20만 8천 원, 20만 8천 원까지 갔는데 20만 8천 원까지 갔는데 이 저점은 거의 한 뭐 6만 5천 원?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6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6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컨덤 점프를 바로 뛸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건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은 최소한 10만 원대에서 멈췄어야 돼요. 10만 원대에서. 그렇죠? 여기서 멈췄다면은 갈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수렴이 더 확률이 높아요. 수렴이 더 높습니다.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뭐 이렇게 뚫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눌렀기 때문에 그죠? 땅바닥 만들고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렴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한 15만 원이든 뭐 그 정도 올라가면 그 근처 어디서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렴을 할 확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수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월봉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뭐 어떻게 쭉 뚫던가 뭐 어떻게 자세를 취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할 확률이 현재는 높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를 그렇다고 2025년에 있는 거를 벌써 선반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때 판매가 되는 건 또 2002년 중순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죠. 뭐 이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는 대체로 이제 6개월 선반영되는 게 맞아요. 6개월.
6개월. 그랜저 검증이라고 6개월이 선반영되는 게 맞는데, 조금 시간이 더 남아 있어서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수렴으로 보고 있어요, 수렴. 저는 수렴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봄날님이 수렴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지지하다가, 이렇게 듣다가,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이런 식으로 뭐 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눌리겠죠.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면은, 한번 배팅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상승은 이제 얼마 못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재료는 좋아요. 근데 어쩌면은 내년 25년까지 뭐 좀 더 뭐 꿈틀꿈틀 바닥에서 어쨌든 꿈틀꿈틀 거리다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다가 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SKC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자, 당장 뭐 한 2만 원 정도 상승할 여력은 보이는데 그게 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근데 새로 매수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매수하는 거는 지금 위치가 애매해요. 그래서 2만 원 먹겠다고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배수는 아니고 있는 분이면은 한 조금 더 상승하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사견은 그래요. SKC였고요. 새로 매수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네. 그뭐 2만 원 먹자고 지금 이게 13 거의 뭐 한 15% 먹자고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죠.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딴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가 계속 이게 이제 군집해 있죠. 여기서 이제 뚫으려고 그랬죠. 결국 뚫었습니다. 도지 만들고 뚫었죠.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매수. 이 지금 그래서 지금 뭐야 이 무기 이 저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또 유럽에서 오늘 또 뭐 엄청 큰 계약건이 터졌죠. 예, 그래서 이제 i3 시스템과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두 개를 보는데 i3 시스템은 좀 빠졌어요. 한 0. 몇 프로 빠졌습니다. 플러스 한 2%였다가 얘는 많이 안 빠졌죠. 그죠? 얘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게 남았어. 이런 게. 크게 갈 수 있는 긴 양봉들이 남았다. 네, 코치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만 좀 실적이 확실히 확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의 얘가 이제 이, 뭐야, 신경망. 그래서 얘가 이제 디바이스용 MPI, 이런 거죠. 그리고 얘가 유로모픽 관련된, 그죠? 그런 걸로 다 지금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AA 반도체 개발 소식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AI 반도체 NPU 관련돼서 수혜로 계속, 그 뭐야, 시세를 주고 있죠.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요거 못 뚫고 있죠? 요거 월요일에는 요거 뚫어줘야 돼. 뚫어줘야지만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뚫지 않으면 빠진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시원하게 좀 뚫어야 될 때 못 뚫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원하게 뚫으면 더 갈 테고 예, 이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확실히 2차 상승을 해야 되는 위치죠. 그죠? 2차 상승을 못 한다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요런 데 갭들이 있어서 이 갭을 또 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운다면 뭐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람 테크놀로지는 좀 얇기는 합니다. 이거 매수하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못 가면은 요거 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세를 거의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갈 수도 있는 위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갭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삼천당 대학은 갭이 두 개가 떴죠. 얘도 보십시오. 갈 것 같더니 결국 요 갭을 지금 메웠죠. 요 갭을 메웠죠. 이제 요 갭이 남았죠. 요 갭 지금 오늘 찍고 올렸는데 요 갭도 메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갭을 거의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메꾼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죠. 그죠? 매수하고 싶다면. 그래서 삼천당 계약도 여기 있을 때 좀 팔라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이 갭을 메꾸러 올 확률이 높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뭔가 안 좋은 루머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갭을 메꾸고 있습니다. 저 갭까지도 메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자람 테크놀로지도 갭을 메꾼다면 많이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혹시라도 매울 것 같으면은 미리 파는 게 낫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들고 가시고. 네,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좀 요즘에 말이 좀 많은 클리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보죠. 뭐 사람 말은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좀 상승하긴 했는데 클리노믹스의 기술력은 좋죠. 예, 좋습니다. 이 액체 생검 피 한 방울로 암, 뭐 조기 검진하고 엄청 좋은 겁니다. 미래 기술이고. 그런데 이제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았어요. 근데 대규모 손실이 났던 거를 유중 조기 납입 협의로 이제 했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2024년 대규모 손실을 정리하고 순자산이 4억에 달하며 처분 가분한 부동산과 보유 주식이 있다며 미국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한 손실을 반영해 대부분 반영해 많은 부담을 덜어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월 30일로 연기된 150억 규모의 유상증 납입 이후 혈액 기반 암 조기 진단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래서 요 150억이 이제 4월 30일 뭐 들어오기로 했대요. 요게 들어오면은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차트를 보죠. 이게 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어쨌든 기술력은 있는데. 그래서 그 뭐야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눌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고를 한번 팠다 이렇게 가다 고를 한번 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찍고 빠지겠죠. 그죠? 요거까지. 그죠? 그 단타 구간도 나옵니다, 사실. 단타 구간도 나오는데. 차트를 보면은 월봉을 봤을 때 이제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5일선 찍으러 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이 매수하긴 좀 뭐한 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5일선과 멀어지면서 붙을 수도 있고 또 5일선 찍고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주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최악의 주식. 그죠? 계속 빠지는 겁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현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매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뭐 나중에 우선 유상증자가 얘는 돼야지만 그게 호재가 되겠네요. 재무가 개선이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또 하나 종목을 볼게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DA 테크놀로지가 거래 정지가 됐죠. 역시 예상대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DA 테크놀로지도 기술력은 있는데 뭐죠? 그 돈이 없잖아요. 또 빚만 내갖고 계속 사업을 해서. 한번 DA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네, DA 테크놀로지 보십시오. 이제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 그러면서 하한가까지 갔죠. 자,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뭔가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빠진다는 거죠. 더 빠지면 더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월봉상에 다 나타납니다. 계속 누군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쭉 빠지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DA 테크놀로지 파산 얘기가 들죠. 파산. 그죠? 그래서 요거 해석 때까지 DA 테크놀로지 파산 신청서를 해석까지 주권매매거리죠.
그죠? 무섭죠. 뭐 영구자석이다 뭐다 해서 기술력 엄청 좋다고 그러더니, 그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그러면 뭐합니까?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그 전에. 물론 뭐 잘 해명하고 그러면 또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클로노믹스도 만약에 저 150억이 계속 CP가 안 들어온다면, 쟤네 또 빠져요, 쟤네. 그래서 지금은 기술력이 있어도 망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오늘 좀 변화. 물론 지수가 빠지면서 다 빠졌는데 얘도 거의 이제 55%가 넘게 빠졌는데 고점 대비. 오늘 그나마 취소식인 건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 방향성을 잡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위로 올리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 이런 모습. 그래서 딱 찍고 빠지는, 이렇게 딱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찍고 쭉 빠지는. 그죠? 윗꼬리를 다는 그런 차트,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죠? 바닥에서. 그죠? 그런 게 내일 월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지가 거의 정도지를 만들더라고요, 얘네가. 보시면은 차트 보십시오. 그죠? 일봉 보시면 이렇게 키우면 정도지 거의 비슷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좀 요거 찍고 빠지겠죠. 그죠? 그 몸통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좀 뭐 쌓아올리던가, 그러겠죠. 아니,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간에, 얘도 이제 바닥에 뭐 며칠 안에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상승하면 단타야, 단타. 매도 치시는 게 낫죠. 어디서? 이런 데서 매도 치면 되죠, 이런 데서. 그죠? 그렇습니다. 네. 폴라리스 AI였습니다. 뭔가 더 한탕을 하려고 그래요, 한탕을. 그렇습니다. 네, TPC도 거의 원 제자리에 갖다 놨죠. 제자리에 갖다 놨죠. 근데 바닥에서 어쨌든 도지는 나쁜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도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죠. 물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도 월요일날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죠? 그럼 또 얘도 뭐죠? 윗골이 이렇게 달면서 이런 모양 또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우선 추세를 돌리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또 개별주들은 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시세가 나오면 뭐 이런 데서 잘라야 되겠죠. 이런 데서. 요 선 이런 데서 잘라서 매도를 쳐야 되겠죠. 윗꼬리를 다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그래서 폴라리스 AI나 TPC는 바닥에서 도지 비슷하게 나오면서 방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윗꼬리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위더스 제약도 이제 뭔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그런 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트를 오늘 같은 날 지지를 해주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점핑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산 하나 만들었거든요. 동산 만들고 뭐 여기서 좀 깝죽깝죽 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안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안 갔을 때는 또 이렇게 골을 팔 수도 있죠. 골을 파가지고 여기 깝죽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지키는데 오늘도 좀 투매가 나왔을 텐데 여기까지 빼놓으면 투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쭉 가다가 앞산 만들고 뒷산 만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뒷산까지 만들면 거의 8,000원대 초반, 8,000원대 8,000원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주식은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 견디겠다. 괜히 여기서 팔지는 마시고 여기서 이런 걸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치는 게 낫고요. 어쨌든 뭐 공장도 다 지어놓고 이제 삼상만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뭔가 허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만 되면 바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약 판매, 의약품에 대한 판매 때문에 계속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까지 한다면 당연히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이는 견해는 그렇고 재료가 변한 건 없는데 단지 재료가 좀 늦게 나오면서 가격은 변했습니다. 가격은 뭐 위아래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또 이게 아닌 분들은 네,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도 어, 사실은 이제 찍을 가격은 다 찍었죠. 21선까지. 그죠? 예, 그러면서 이 기울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 수렴을 하고 있어요. 한 좀, 적어도 여기서 또 한 이틀,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까줄거리다가 가도 이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5일선에 걸쳐놨습니다. 이제 딱 그래서 바로 월요일부터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쭉 그죠? 현재는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당장 출발해도 돼요. 얘는 그래서 지금 MPU 관련된 특허가 있죠. 그래서 MPU가 지금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이번에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봉상 5일선 위에서 출발하면 하회시키고 그런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하회 안 시킨다면 당장 월요일부터 올릴 수도 있는 차트예요. 좀 늦어지면 뭐 화요일 수요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만 좀 떨어진 거지 그 회사의 가치나 모든 게 아직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죠. 이 주가가 빠지면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빠져서 안 좋은 거다 생각하는 분들은 매도를 치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 매도를 치시라고요.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현금화를 할 분들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이 지수는 계속 떨어지거나 막 올라가거나 어쨌든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질 가치, 재료의 본질 가치가 훼손이 안 된다면 그게 발산할 때까지 주식을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현금으로. 예, 괜히 뭐 제가 계속 뭐 괜찮다 괜찮다 해서 쫓아오는 것도 저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쨌든 매도를 안 치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보여도 되겠다는 기준하에 갖고 있지만 저도 쉬운 거 아닙니다. 주가가 막 빠지면 답답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원풍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었다가 여기서 이제 양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얘는 월마다의 렐마다 미국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아시아 판권, 이제 신약이 좀 있으면 나올 확률이 높죠. 우울증 치료제. 그러면 이제 중국과 뭐 우리나라부터 이런 아시아의 판권이 있죠. 그 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LED 관련된 또 재료가 있죠. 근데 LED 관련된 재료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LED 관련된 재료로다가 뭐 좋은 소식이 있나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ED 관련된 썬다이오드라는 회사가 뭔가 좀 좋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주가가 당장 부양이 되겠죠. 어쨌든 요런 모습은 또 갑자기 고를 엄청 팠죠. 그죠? 여기 가다가 고를 파고 고를 다 메꿨습니다. 다음 주 한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엄청 지루한 주식이죠. 그죠? 주봉도 보면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오늘 같은 날 좀 상승을 하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주가는 이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그 재료의 본질 가치가 훼손이 안 됐다면 뭐 당장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본질 가치가 훼손이 안 됐다면 그거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은 본질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강요는 하지 않고 현금화는 지금부터 계속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금화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좀 주가가 좀 빠질 때 조정일 수도 있고 하락이든 어쨌든 심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대처를 연구해 보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빠지면 방송은 거의 못하고 그냥 전체적인 시황, 종목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